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시간에는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라는 새로운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과서 117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5학년 1학기 때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를 공부할 때 이렇게 가로도 1cm, 세로도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쓴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었죠. 그 다음 또 다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넓이를 구한다 라는 부분도 공부했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 공부할 내용의 기본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6단원에서는요, 상자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실생활에서 부피와 건널비가 사용되는 경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책 118쪽과 119쪽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느 상자에 과자가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글쎄 상자의 부피를 구해보아야 알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남학생이 아니라 남자 선생님이네요. 가, 나, 다의 세 개의 상자 크기가 나와 있고요. 여학생이 물어보고 있어요. 부피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어떤 물건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부피라고 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 나, 다 상자 중에서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자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선생님이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커 보이는 상자는 나니까 나의 부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다 상자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0cm이고 가 상자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8cm이니까 또 나 상자도 높이가 10cm이니까 가보다는 왠지 높이가 더 큰 나와 다가 부피가 크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가의 밑면의 넓이가 12cm, 12cm고 다의 밑면의 넓이는 10과 11cm이니까 높이는 조금 작지만 가가 부피가 사실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약간 헷갈리는 상황에 도착했네요. 어떤 상자의 부피가 가장 클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추측을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비교했길래 그런 답이 나왔는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이 두 개의 문제는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선생님은요, 가로, 세로, 높이, 숫자가 가장 큰 나 상자가 부피가 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동그라미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두 상자의 부피는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네요. 가와 다 상자가 나타나 있네요. 높이는 8cm, 여기는 10cm이고요. 밑면은 여기는 12 곱하기 12, 오른쪽은 10 곱하기 11로 완전히 모든 숫자가 다 다르네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는 부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면 비슷한 크기의, 똑같은 크기의 물체를 넣어서 이 상자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또 이쪽 상자에는 그 물체가 몇 개 들어가는지 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래밥이라든지 선생님이 좋아하는 오레오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자 크기는 언제나 똑같으니까 여러 개를 사서 여기에 차곡차곡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자에는 그 오레오 상자가 혹은 고래밥 상자가 10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이 상자에는 몇 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면 같은 부피의 물체를 넣어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 세어본다 라고 적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벽돌과 타일의 수를 세어 상자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셀 필요는 없고요. 지금 밑에 학생들이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 상자에는 벽돌이 24개 들어가 라고 했어요. 벽돌이 24개 들어가는 게 가상자고요. 나상자는 이 상자에는 벽돌이 27개 들어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상자는 이 상자에는 타일이 30개나 들어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와 나 상자에는 벽돌로 넣어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 개수를 썼고요. 다 상자만 타일을 넣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벽돌이 더 큰 건지 타일이 더 큰 건지 정확하지 않고 또 벽돌과 타일의 부피 차이가 정확히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비교하는 물체가 다른 벽돌과 타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비교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다면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봅시다. 세 상자 중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상자는 어느 상자와 어느 상자냐고 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물체를 이용한 가와 나겠지요.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이유는 같은 물체에 같은 모양의 벽돌을 넣어서 얼만큼 들어가는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는 타일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3번입니다.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쌓기나무를 이용해서 그 직육면체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고 쌓기나무가 몇 개 이용됐는지 개수를 세보면 되겠죠. 직육면체를 만드는데 그래서 쌓기나무가 많이 사용될수록 부피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았다는 것이고 적은 쌓기나무가 사용됐을수록 더 적은 부피를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부피를 비교했을 때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편리한 점은요. 다양한 모양의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생긴, 딱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생긴 직육면체가 아니더라도 위에 만약에 이렇게 뭐 모양이 더 있는 직육면체라도 요만큼 더 쌓기나무를 쌓으면 되니까 얼만큼의 부피를 가졌는지 조금 더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 무엇입니까? 쌓기나무가 엄청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쌓기나무를 언제나 준비해서 그때마다 부피를 비교할 수 있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쌓기나무가 없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계산이 불편하다라는 점이 불편한 점이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 익힘책 78쪽과 79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